노후된 지역에서 아직 동의서조차도 걷지 않는 곳이 그나마 저평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얘기할까요? 그럼 모아타운 얘기 한번 해주세요. 모아타운. 아까 그것도 모아타운 최근에 발표했죠. 지난주인가요? 모아타운. 발표했죠? 자, 모아타운이 그 26곳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발표되면서 이 지역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들도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개체수가 현저히 적은 동네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그림적으로 봤을 때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몰아주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위아래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모아타운 긴가민가 할 거예요. 지금 뭐 해주면 뭐해. 뭐 진행해서 아파트 돼야 말이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는 향후 10년 봤을 때 아까 신제품 얘기했잖아요. 신회사. 네. 모아타운이라고 봐요. 저는. 모아타운만한 그 사업이 완전 바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 유튜브도 긴 거 안 보고 쇼츠 본다고 했죠. 이제 정비 사업도 완전 개념이 바뀔 거예요. 네네. 빨리 뚝딱뚝딱 해서 타운화해서 넘어가는 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싸요. 왜냐하면 국비와 시비로 인프라들을 까니까 추가 분담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화된 것도 이제 뭐 가주택의 기본적인 6m 도로 쌓는 것도 완화해 준다. 원래 10,000제곱 미만을 20,000제곱 미만까지 해준다. 뭐 중층 뭐 15층인데 뭐 그 이상도 해줄 수 있게 완화해 준다. 지금 완화책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이미 모아타운 얘기 나온 지 1년 조금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 이 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단지 격인데 거기는 이제 내년 착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사업보다 민간 정비 사업에 우리가 지금 구시대적인 그 발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좋지만 이 외곽에 있는 거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전 바뀌는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의 아파트 재개발 시장은 거의 이제 씨가 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저층 빌라촌이 한 42%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파트로 해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67%잖아요. 근데 67% 갖춘 데가 13%밖에 안 돼요. 나머지 87%는 정비사업 못해요. 법적 요건이 안 돼서. 그 말은 뭐냐? 할 수 있는 이 신축 사이클을 돌려갈 수 있는 재개발지 용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모아타운 쪽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봐야겠죠. 내년 착공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는지 어디 좋은 위치에 얘네들이 지원을 얼마나 해줄지를 봐야겠지만 그걸 다 보면 늦을 거예요. 네, 다 보면 늦을 거고 저는 이 법적 요건이랑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을 때도 염두해서 이 주변에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뭐 노선은 어떤 게 깔리는지 인구는 증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주변의 업무 지역은 받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서 들어가면은 적어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좀 모아타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창해요. 2000년 초반은 뉴타운, 2022년은 모아타운 이렇게 저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일단 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뭐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되게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첫 번째 정책이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이었어요. 제가 그 레포트를 읽었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10년이 넘은 레포트지만 그러더니만 10년 내내 재개발 뉴타운을 무산시켰잖아요. 신규 지정 금지, 기존 구역 기존 해제. 것도 다 일몰제 걸려 넘어갔죠. 그랬더니만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게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 돌아온 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오 시장 임기 중에 아파트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 시장은 거꾸로 빌라 시장을 다 올려놓을 겁니다. 이 신속 통합까지는 뭐 오케이 했어요. 근데 모아타운 얘기 나올 때는 이거 그냥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합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 다 올리는 게 모아타운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이 어떤 그 재개발 관련된 사업,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에 있어서 동의서를 걷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그 제기하는 뉴스나 언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의 병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걷어서 이제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서울시에 보내고 해서 이제 선정해 주는 것인데 즉 개발의 시작점을
지자체가 이제 관할해서 정해줬던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서울시가 개발 사업을 해왔고 굴려왔는데 전국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개발을 해왔는데 2020년 이제 민주당 이제 집권 말기에 갑자기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동의 방식으로 개발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했던 것을 지금 사실상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이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계승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 이제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입니다. 즉 민주당 정책을 약간의 보완, 초기 동의율 자체만 약간 올린 상태로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거둬서 시작되는 이 사업 방식은 결국 서울 시내 곳곳에 빌라값을 다 올려놓을 것이다. 이미 저는 서울시가 지금 이 모니터링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모를 것 같습니까? 1년 넘었는데. 이상하네. 이 동네 동의서 거두니까 오르네. 다 알고 있죠. 물건도 없어요. 응모했는데 떨어졌는데 계속 올라있네. 뭐 떨어졌는데 이만큼 응모한다 그래서 이만큼 올랐는데 떨어졌어. 이만큼 빠지네. 결국 이만큼 올랐네. 이거 저는 지금 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 보거든요. 근데 왜 가만히 있다 잠자코 있고? 일단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8.16 대책 때 얘기했던 270만 호를 지금 숫자 공급이잖아요. 270만 호 플러스 알파가 그거에 대해서 270만 호를 역산으로 지금 빨리 맞춰야 돼요. 숙제야. 이게 맞춰야 돼. 이게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지금 맞춰서 숫자 270만 호가 지금 떨어져야 돼. 서울에 50만 호 해야 돼. 지자체마다 임무가 다 미션이 있어. 너 50만 호 해와. 너 뭐 100만 호 해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는 서울시는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행이 다 될까요, 안 될까요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이 270만 호를 역산해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지자체들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다 오르냐 보세요. 옛날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옛날이면은 90년대부터 2006년도 사이 요때는 이제 어떻게 올랐었냐면은 이 절차가 많이 있어요. 절차 하나 통과하면 올라요. 다음 절차 통과하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시세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절차마다 올렸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막판에 산 사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절차 한 개만 전에 샀어도 좀 더 먹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요 절차 전에만 샀으면 내가 좀 더 먹었을 텐데. 그렇죠. 같은 생각을 하면서 2007년도부터는 발표 나면 초반에 그냥 솟구쳐요. 다들 초반으로 움직였어. 저는 내가 재개발 시장에서 느꼈던 건 변곡점이 2007년도 같아요. 시세 패턴이 바뀌더라고. 발표 나면 그냥 뻥 솟구쳐 올라. 이건 뭐죠? 에너지 끌어서 선반영이잖아요. 선반영.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실비실 쓰러지다가 마지막 절차 언제예요? 이게 벌써 10년 후지 이제 관처 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재미 하나도 못 봤던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요때 시공사 선정 전에 사면은 선정하면 올랐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초반 지정 때 얘를 다 써버린 거예요. 자, 지금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막 터져 나오고 있죠. 어때요? 초반 발표되면 어떻게 되죠? 솟구쳐. 이걸 바라보는 옆 동네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이게 바이러스처럼 다 번지고 있고. 동의서를 다 걷고. 우리도 동의서 걷자. 동의서 걷는데 뭐 큰 돈 드냐? 서울시가 뭐 동의서 걷는데 우리가 뭐 허락받냐?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다니신 분은 알 거야. 다 동의서 걷고 있어. 결국 어떻게 되죠? 거꾸로 박 시장 때는 아파트 올리고 오 시장 때는 빌라 올리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그런 정책인 거예요. 근데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좋은 점만 다루고 있고 그쵸. 서울시가 언론에 이게 오 시장이 오랜만에 이게 돌아와서 막 쓰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인지도나 이 히트성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좀 이렇게 좀 좋게 써주세요. 등등등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빌라 시장이요. 맞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다 약간 좀 잦아들긴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금리도 이제 피크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윤희님 말씀이 맞는 게 노후된 지역에서 아직 동의서조차도 걷지 않는 곳이 그나마 저평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동의서 걷기 시작하는 동네는 아주 초반부가 아니고서는 이미 이만큼 올라 있어요. 그분들은 동의서 걷는 행위 자체가 우리 재개발 언젠간 되는 거야. 그리고 서울시도 보세요. 탈락 지역의 멘트를 보십시오. 내년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시. 계속 희망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걷는 거예요. 그냥. 예. 왜냐하면 걷는 거에 대해서 대가 치를 게 없잖아요. 얻을 건 많고 잃을 건 적잖아요. 그냥 막 걷는 거예요. 사방팔방 그냥 막.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된장찌개님 그거 거래량 보면요. 빌라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 오히려 뭐 오른 달도 있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파트만 미친 듯이 줄었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야, 부가연 부가연 피 5억인데 모아타운 피가 3억. 뭐 이렇게 누가 질문해 주셨네요. 뭐가 부가연이 저평가인 건지 그러니까, 모아가 거품인 건지. 그러니까 저걸 논하기 전에요. 저는 저 지금 댓글 뭐 부가연 5억인데 모아타운 최근에 지정된 게 3억이다.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직방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예요. 신속통합 처음 얘기 나왔을 때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1년 동안 서울시를 운영하시면서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하에 이거를 완전히 이제 아사 직전까지 몰아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그 기간에는 사실 많은 대중들이 재개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놓고 살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오 시장이 돌아오면서 이제 신속통합으로 시작해서 모아타운까지 번지면서 신규 개발지 지정을 하고 있어요. 박 시장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신규 지정이 이슈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박 시장 때는 신규 지정을 하지 않고 일몰대로 기존 구역을 쳐냈기 때문에 살아남은 구역들이 몇 개 없었고 대다수는 이제 사라졌고 살아남은 곳들은 희소성을 띠면서 피가 이만큼 올랐던 거예요. 근데 신규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었죠? 기존 구역들의 그 희소성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수밖에 없죠. 그 현상을 보는 것인데 지금 5억 대 3억이면 당연히 부가연을 사야지 그거는. 하지만 부가연이 좋다 모아타운이 좋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존 구역들에 대한 그 희소성과 과도한 프리미엄들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아타운 3억 갈 수 있는 게 뭐죠? 신규 지정되면 솟구친다고요 그냥.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모아타운에 3억을 태우는 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빌라 투자가 아파트보다 돈이 적게 들어갈 뿐이지 어려운 투자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조언 없이 함부로 덤비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아파트 잘못 사는 거랑 빌라 잘못 사는 거는 타격감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네, 아예 다릅니다. 맞아요. 지금 뭐 근데 그 가격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시기는 키워드는 딱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비사업 요건뿐만이 아니라 외부 요건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 지금은 답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도 뭐 질문지에 써 있었지만 그 뭐 매덕을 들여가지고 뭐 3억, 4억, 5억 들여가지고 모아타운을 노리고 투자한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모아타운 쪽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율 좀 높고 이런 자리로 찾으셔야 되는 거고 이 상급 입지일수록 요즘 모아타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원효로 4가 이번에 지정된 데는 한 투자금이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예. 4억 정도 들어가고 물론 용산이니까는 괜찮다고 하는데 용산은 모아타운이 아니고 그 정비사업지도 아닌데도 3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아예 지정이 안 됐는데 뭐 3억 이상 주고 산다?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보이긴 해요. 뭐 3억, 4억 주면서 그래서 다른 거 이제 뭐 한남 3구역이나 이런 데도 지금 오거 제곱 그 프리미엄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이제 뭐 6억, 뭐 피가 6억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본 있는 여력 내에서 옳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입지면 자본 들여도 되고, 예. 좋지 않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정비 사업을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지적인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기적인 흐름 보고 생각하시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한없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들고 있는 귀한 금을 똥으로 착각하고 던지는 그런 행위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네.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덮어두시고 대응할 수 있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벗어나느냐 현명하게 대처하느냐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고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 썰브라더 놀란부동산 놀부 부재방법 박병찬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점심 드세요. 네.